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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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이리스의 장재원 과장입니다. 장재원 과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제이리스의 장재원 팀장입니다. 자, 오늘 제가 여러분들한테 소개해드릴 차량 바로 요 모델이 되겠는데요. 요 모델 같은 경우에는 BMW의 530이 M 스포츠 패키지가 되겠습니다. 본격적인 리뷰를 한번 시작을 해볼 텐데요. 그 전에 먼저 차량부터 보고 오시겠습니다. 가시죠. 자, 본격적인 리뷰를 한번 시작을 해볼 텐데요. BMW의 5 시리즈, 사실 5 시리즈 같은 경우에는 BMW에 있어서 마치 기둥과도 같은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전체 판매량 중에서 가장 높은 판매량을 가지고 있을 만큼 예전부터 지금까지 꾸준하게 판매가 되고 있어서 스테디셀러라는 별명도 함께 가지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가솔린이나 디젤과 같이 내연기관이 아니라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의 방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BMW의 라인업 같은 경우에는 크게 럭셔리와 M 스포츠 패키지 두 가지로 나오게 되는데요. 사실상 두 모델에 있어서 옵션에 대한 차이가 있다라고 안내를 드리기보다는 옵션보다는 디자인적 취향의 차이가 나타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럭셔리 같은 경우에는 크롬을 많이 쓰기 때문에 살짝의 중후한 멋을 가지고 있고요. 그에 반면 M 스포츠 패키지 같은 경우에는 반대로 크롬을 조금 덜 쓰고 블랙 하이글로시로 마감을 했기 때문에 조금 더 역동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상 우리나라 사람들은 럭셔리보다는 M 스포츠 패키지를 조금 더 선호를 하는 것 같은데, 그렇게 오늘 차량 역시 BMW 530이 M 스포츠 패키지가 되겠습니다. 차량 가격 같은 경우에는 8,590만 원을 자랑하고 있어서 확실히 내연기관에 비한다면은 1,000만 원 이상 굉장히 고가로 형성이 되고 있지만, 왜 그렇게 고가임에도 불구하고 차가 없어서 못 파는지 한번 낱낱하게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전면 같은 경우를 먼저 보시겠는데요. 일단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M 스포츠 패키지이기 때문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크롬 라인으로 마감이 되어 있고요. 키드니 그릴 같은 경우에는 현재 보시는 것처럼 정차 중일 때는 막혀 있습니다. 하지만 주행을 해서 어느 정도 엔진의 열이 달궈지거나 적정 환경에 이제 도달하게 되면은 다시 열리고, 반대로 다시 닫혀질 때는 또 닫혀지고, 이런 식으로 어댑티브의 형식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제가 사실 530이가 뭐 당연히 연비에 있어서는 내연기관보다는 좋겠지만 530E에 있어서 제가 개인적으로 가장 마음에 들어하는 부분이 있다면 바로 라이트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사실 BMW에 있어서 레이저 라이트라는 옵션은 차량 가격이 1억이 올라가야지만 들어갔던 옵션이었습니다, 과거에는. 하지만 8천만 원 중반대의 가격을 형성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이렇게 레이저 라이트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고급스러운 옵션을 탑재가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옵션이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훨씬 더 고급스러운 차량으로 뽑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상향등을 켜셨을 때 기존 가시거리가 2배 정도 확보가 되어서 훨씬 더 안전 상황에도 어느 정도 유의를 시켜줄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단부 같은 경우에는 말씀드린 것처럼 그 어디에도 크롬 라인이 없습니다. 원래 크롬 라인들이 있어야 할 자리가 이제 블랙 하이글로시로 마감이 되었고요. 조금 더 역동적이고 퍼포먼스를 자랑을 해주기 위해서 하단의 범퍼 스타일도 럭셔리와는 조금 더 다른 디자인을 가지고 있다라고 안내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사실 이제 뭐 플러그인 하이브리드가 뭐 내연기관에 비해서는 당연히 친환경적인 차량이라는 것은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것 같은데요. 뭐 전면에서 이 차량이 친환경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다라고 포인트를 뽑으라고 하면은 저는 아무래도 지금 보시는 것처럼 본넷 위에 있는 BMW의 마크 테두리가 파란색의 줄을 그어져 있다는 것을 통해서 어느 정도는 표현을 해주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보고 있는데, 그렇다면 과연 측면은 어떤지 한번 넘어가 보실게요. 측면은 다른 5 시리즈들과 크게 차이가 없는 것 같지만 그래도 그나마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이기 때문에 사실 충전구가 별도로 있다는 것은 어느 정도 차이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국산차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일반 하이브리드가 대부분인 반면 수입차들은 과반수 이상이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인데, 물론 뭐 개개인마다 플러그인이 좋냐 아니면 일반이 좋냐라고 생각의 차이는 있을 수 있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플러그인이 더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일반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에는 전기 에너지를 회색 에너지를 통해서만 쌓을 수 있는 반면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는
회생 에너지도 가능할 뿐더러 충전도 할 수 있기 때문에 두 가지에 대해서 연비를 어느 정도 쌓을 수 있다는 점은 분명히 더 장점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장 길이 같은 경우에는 4965mm, 그러니까 대형까지는 조금 미치지 못해서 크기로 차량의 사이즈를 분류를 하게 된다면 준대형급이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습니다. 물론 뭐 대형을 만족을 하려면 5m가 넘어가야 된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조금 미치지는 못해서 준대형으로 빠지지만 그렇다고 결코 좁은 뭐 실내 공간을 자랑을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패밀리카로도 충분한 손색 없이 충분하게 발휘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휠 사이즈 같은 경우에는 19인치로 들어갔습니다. 사실 옛날에 하이브리드였으면 뭐 18인치 정도가 아마 들어가지 않을까 싶었었는데 요즘에는 기술력이 상당히 많이 향상이 되었다 보니까 19인치의 휠도 충분히 커버가 된다는 판단하에 이렇게 들어가진 것 같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이기 때문에 충전구 같은 경우에는 운전석 휀다 쪽에 있는데요, 가볍게 눌러만 주시면은 이런 식으로 충전을 하실 수 있는 포트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크게 어렵지 않게 충전을 하실 수 있고요. 사실 5 시리즈가 저는 개인적으로 E 클래스보다 조금 더 퍼포먼스가 있기 때문에 벤츠보다는 BM을 조금 선호하긴 한데,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다면은 반도체 문제로 인해서 서라운드 뷰가 삭제가 되는데 아직까지도 현재 이 모델이 23년형임에도 불구하고 서라운드 뷰가 빠진다는 거는 너무나도 크게 아쉬운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지 이런 부분 때문에 벤츠로 넘어가시는 분들도 적지 않다고는 하는데, 그래도 BMW 현재 상황에서 보면은 없어서 못 팔 정도라고 하니 아직까지 그 인기는 떨어지지 않은 것 같은데요. 일단 뒷부분 같은 경우에는 약간의 쿠페형, 그러니까 너무나도 과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밋밋한 부분도 아니라서 우아하게 트렁크 리드로 떨어지는 모습을 보고 있는데요. 과연 이렇게 우아하게 트렁크 리드로 떨어지는 모습 후면에서 바라봤을 때는 어떨지 한번 같이 넘어가 보실게요. 자, 이제 이렇게 후면으로 넘어오게 되었는데요. 전면의 본넷과 마찬가지로 후면에 있어서도 이 차량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그러니까 즉슨 친환경적인 차량이다라는 것을 암시시켜주기 위해서 BMW 마크 테두리가 파란색의 줄로 이어져 있다는 걸 한 번 더 보실 수 있고요. 실질적으로 왼쪽에는 그 어떤 레터링도 없는 반면에 우측에는 530이라는 이 차량의 모델이 한 번 더 나타나져 있습니다. 후면에서 봤을 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가장 눈여겨볼 포인트가 있다면 바로 이 후미등이 아닐까 싶은데, 사실 이 후미등 같은 경우에는 뒷차에게 내 차가 보내는 시그널을 담당을 해주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이 후미등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입체감스럽게 디자인도 되어 있을 뿐더러 사실상 뒤쪽에서만 보여지는 게 아니라 굉장히 긴 사이즈로 뿜어내져 있기 때문에 사선에 있는 차량들도 내 차량의 시그널을 볼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서 저는 굉장히 마음에 들어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자, 일단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어찌 되었던지 간에 엔진만 있는 게 아니라 전기 모터도 함께 달려져 있죠. 그렇기 때문에 내연기관에 비하면은 트렁크 사이즈가 조금은 줄어들 수밖에 없는데, 그렇다고 해서 굉장히 많이 줄어드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크게 불편함은 없을 것 같습니다. 자, 트렁크를 열어보게 되면은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이런 식으로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조금 특이한 점이 있다면은 내연기관과는 다르게 지금 현재 트렁크 바닥 부분이 이런 식으로 조금 파여져 있는 형태를 볼 수가 있는데, 사실 뭐 좋다면 좋다, 안 좋다면 안 좋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어찌되었든 조금 아쉬운 점은 플랫 형태가 아니기 때문에 짐을 수납하는 과정에 있어서 조금은 불편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은, 요 아래에 움푹 파여져 있는 부분을 살짝 위로 들으면은 딸깍 소리와 함께 이런 식으로 플랫으로 맞춰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짐이 많지 않으실 때는 이런 식으로 수납을 하시고, 짐이 조금 더 많아서 조금의 공간이 더 필요하시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다시 플랫 형태를 밑으로 파이게끔 이런 식으로 만들어주면 되고, 당연히 폴딩도 함께 지원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이를 통해서 더 넓은 트렁크 사이즈를 자랑을 해준다라는 것을 끝으로 실내 한번 넘어가 볼게요. 자, 본격적인 실내 리뷰를 한번 시작을 해볼 텐데요. 문을 열게 되면은 전체적인 모습은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보시는 실내 컬러 같은 경우에는 모카 시트인데요. 확실히 일반 우리가 생각하는 브라운이 어떤 느낌일지는 모르겠지만 약간 초콜릿과 같이 어두운 계열의 브라운이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관리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굉장히 편할 것 같고, 분위기 또한 굉장히 뭐랄까요, 뭐 은은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BMW가 벤츠에 비해서 실내 시트가 장점이 된다면은
벤츠를 만약에 브라운으로 했을 경우에는 추가금 42만 원을 받죠. E클래스 기준으로. 하지만 BMW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추가금을 받지 않는 점을 통해서 조금이나마 소비자의 마음을 달래주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고 있습니다. 좌측을 보시게 되면은 지금 기본적으로 모든 차량들이 그렇겠지만 거의 비슷비슷하게 되어 있다는 것 한번 만나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메모리 시트 같은 경우에는 총 두 가지를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한 가지 특이점이 있다면은 이런 식으로 주유구 여는 버튼이 트렁크 여는 버튼 위에 별도로 마련되어 있다는 점을 끝으로 탑승을 해서 다시 리뷰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탑승을 하게 되었는데요. 일단 가장 먼저 보이는 핸들 같은 경우에는 M 스포츠 패키지다 보니까 T자 형태로 이런 식으로 디자인이 되어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BM의 이 핸들, M 스포츠 패키지 핸들을 굉장히 좋아하는 편인데, 사실 다른 브랜드에 비해서는 핸들이 살짝 두꺼운 감은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그립감이 굉장히 좋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5302 같은 경우에는 어찌되든 간에 스포츠카는 아니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패들 시프트가 상당히 굉장히 굵고 크게 나타나 있다는 점을 통해서 약간의 그 브랜드 자체만이 가지고 있는 역동적인 느낌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네요. 전체적인 느낌 한번 보시게 되면 이런 식으로 은은하게 앰비언트 라이트가 있다는 것도 함께 만나보실 수 있고요. 조금 아쉬운 점이 있다면 실내 트림이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블랙 하이글로시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처음에 봤을 때는 굉장히 이쁘다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잔기스나 먼지가 쌓이는 것을 보면은 아마 실내 PPF를 조금 발라줘야 되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의견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무선 충전 패드도 현재 이런 식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선 충전 패드에도 역시나 은은하게 앰비언트 라이트가 있어서 훨씬 더 분위기를 자아내고 있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사실 카메라 각도 때문에 잘 안 보실 수 있겠지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센터 페시아가 운전자를 기준으로 살짝 이런 식으로 기울어져 있는데, 각도는 약 7도 정도 되어 있는데 플랫 형태보다는 운전자 쪽으로 7도 정도 기움에 따라서 훨씬 더 조작을 편하게 하게끔 만들었다는 게 BMW에서 운전자를 생각하는 작은 배려심이 아닐까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비상 깜빡이는 당연히 가운데 있고요. 비상 깜빡이 옆에 있는 이 파란색 띠 같은 경우에는 인텔리전트 세이프티라고 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안전 사양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모든 기능들이 다 켜져 있으면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초록색, 하나라도 꺼져 있으면은 주황색, 모두 다 꺼져 있으면은 빨간색,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요게 어떠한 안전 기능이냐? 자, 예를 들면은 골목길을 지날 때 갑자기 어린 아이들이 튀어나오는 위급한 순간, 혹은 앞차가 갑자기 급정거하는 순간, 뭐 이런 부분들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되도록이면 뭐 다른 거는 다 제가 잘 모르겠으나 인텔리전트 세이프티 같은 경우에는 선택사항이 아닌 거의 필수적으로 켜놓으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면서 전체적으로 이런 식으로 마감을 한번 짓고 2열 넘어가서 리뷰 한번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열로 넘어오게 되었는데요. 제가 아까 측면 쪽에서 말씀드렸을 때 4975mm로 대형은 아니지만 패밀리카로는 충분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지금 보셨을 때 어떠신가요? 일단 레그룸 같은 경우에는 시트가 조금 앞으로 붙여져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주먹 2개 이상, 한 2개 반 정도의 여유 공간을 자랑을 해주고 있고요. 세단임에도 불구하고 헤드룸 또한 주먹 하나 정도의 여유 공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정도면은 패밀리카로 쓰셨을 때도 충분히 나쁘지 않게 쓰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뒷자리에 있어서 장단점이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요. 일단 단점 같은 경우는 제가 봤을 때 한 2가지 정도로 뽑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파노라마 썬루프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파노라마에 비해서는 개방감이 조금 다소 떨어질 것 같다라는 점 첫 번째와, 그 다음에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방지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사실 이 차량이 5인승이라고는 하지만 워낙 높은 방지턱 때문에 가운데 사람은 뭐 불편해서 거의 못하지 않을까 싶은 거를 끝으로 장점을 말씀드리면은 썬블라인드 추가가 되었죠. 물론 뭐 이제 서라운드 뷰가 빠지고 썬블라인드가 추가가 됐다는 게 타당성은 어긋나기는 하지만, 그래도 어찌 되었든지 간에 썬블라인드 있다라는 점과, 그 다음에 포존 에어컨이 들어갑니다. 사실 기대도 안 했던 부분이라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포존 에어컨이 들어가기 때문에 훨씬 더 공조기를 이제 원하는 각각 자리마다 원하는 온도로 설정을 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사실 BMW 뒷자리에 타봤을 때 생소하신 분들은 딱 앉자마자 하시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바로 왜 이렇게 딱딱하냐 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자, 제가 이전에 BMW 딜러였던 사람으로서 말씀을 드리면은 저도 처음에 그렇게 생각을 했지만 요거를 이제 교육을 받으면서 느끼게 되었는데, 차량이 주행을 하다 보면은 요잉이나 뭐 기타 여러 가지 부분들에 있어서 실내 내부에서는 이제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시트가 말랑말랑했을 때보다는 시트가 딱딱한 게 장거리 운전에 있어서는 훨씬 더 신체가 받는 피로감이 덜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앉았을 때 딱 처음 기분은 딱딱하다라고 느낄 수 있겠지만 장거리를 가시다 보면은 와, 확실히 BM 차량이 다른 차량에 비해서 조금 스트레스 받는 게 덜하다라고 칭찬들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이 부분 참고로 끝으로 오늘 최종 리뷰 한번 맞춰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까지 BMW의 530이 그 중에서도 M 스포츠 패키지에 대해서 이렇게 알아봤습니다. 사실 530이가 요즘 들어서 인기가 굉장히 많아진 거는 확실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그 전까지는 사람들이 하이브리드나 전기차에 대해서 큰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굳이 이렇게 비싼 돈을 주고 사야 돼? 라는 인식들이 분명 많았습니다. 하지만 고유가 시대, 굉장히 기름값이 비싸죠. 그럼에 따라서 하이브리드나 전기차가 이제는 다시 급상승을 하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재고가 없어서 팔지 못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장지현 팀장 항상 말씀드리죠. 고객님께서 원하시는 차량과 원하시는 색상이 있으면 최대한 맞춰드리면서 동시에 좋은 견적 그리고 빠른 출고를 약속을 드리고 있는데요. 현재 이 차량의 프로모션 같은 경우에는 큰 거 한 장 이상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처음에 8,590만 원이라고 안내를 드렸지만 실제 구입가는 이보다 훨씬 더 저렴한 7천만 원 초반대에도 가능하다는 점을 끝으로 오늘 인사 마무리 드리겠고요. 자세한 견적이 궁금하신 분들은 우측 상단 화면에 있는 연락처로 문의 남겨주시면 되겠고, 자, 오늘의 영상 마음에 드셨나요? 아니시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길 바라면서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 한번 부탁드리면서 오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